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소장님께서 포스트 코비드 19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격변기에 있어 최대의 위험은 격변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피터 드러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행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과거의 방식에서 많은 성과도 걷고 이렇게 효율성도 높이고 발전적인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지금 살아온 가정 중 미중유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될 것이고, 또한 디지털 시대의 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이런 분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래서 우리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도 이런 시대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현 주소는 정부 부처가 한 8개 부처의 29개 법률로서 안전보건 관계 종사자들도 아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수단으로서는 소위 그 점검이라도 방문, 쉬운 말로 현장을 발품팔이하는 컨설팅 활동을 많이 해왔고요. 또 외부 전문가 의존형인 어떤 서류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는 재정 지원 같은 것도 정부에서 많은 마중물 역할도 하고, 특히 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민간 위탁이라든지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외부 자원 활동에서 대행 활동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벌칙은 강화된 것 같은데 엄포형 벌칙이지 않았나, 또 손방망이 처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거의 71%가 500만 원 이하의 뭐 벌금 정도나 과태료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고, 특히나 뭐 형사범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문화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과잉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의식을 계몽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툴로 교육인데, 교육의 종류라든지 시간,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지 않나 생각돼요. 특히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177개소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충분한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근래 가장 놀란 것은 우리가 인터넷 자격시험 전문기관까지도 그분들의 역할이 안전보건 시장까지 끼어든다고 해서 폄하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상업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럽게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 대상이 우리가 현재 지난해 통계로 보면 한 265만 개소 사업장이고 1,900만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드러난 사업장인데, 소위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발현되고 있어요. 배달 라이더라든지 대리운전, 텔레마케터, 프리랜서, 예술인, 뭐 플랫폼 노동자들 아주 많은 이분들은 또 사각지대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대상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아까 민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보건에 수혜하는 사업장이 약 57만 개 정도, 그렇게 한 21.5%만 커버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서 데이터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10년 통계를 봤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작년에 855명까지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효과를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진국과 비교, 특히나 유럽에 보면은 뭐 우리보다 선진국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한 루마니아라든지 불가리아보다도 더 우리가 사망 10만 만인율은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로 달라지는 미래는 어떤가? 대략 보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치관에 우선 변화가 있겠다. 과거는 효율성 중시 사회에서 이제 시스템에서 예방과 보건용 중시 사회로 이제 바꿔질 것이다. 특히나 일상의 비대면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언택도화,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수단이 되겠죠. 비보호 대상이 노출이 되고 있어. 그래서 화상을 통한 회의라든지 교육도 이제 원격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나 투잡, 쓰리잡 같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너무 구조의 복잡화, 과거의 기술적 접근도 아주 중요했지만 이제 이런 너무 구조까지도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체계화해야만이 산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격 의료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정수기술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서비스가 이제는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와 있고, 특히나 온 디맨드 서비스가 새로운 규범으로 이제 자리매겼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에게 맞게 즉각적 서비스를 이제 원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AI 등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의 획기적인 투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이런 산업재해 문제를 단순한 게 아니라 융복합적이라든지 다학적인로 해결하는 사회가 이미 이제 진입이 돼 있다. 그래서 기술 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접근까지, 또 안전 보건을 넘어서 노무 구조라든지 사회 구조까지, 또 행동 과학을 통찰력을 통한 접근 시도라든지, 우리가 각종 사고조사위원회 보면 단지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운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시민사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방역 및 경제는 우리가 강국인데 안전은 뭔가 우리가 찝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서 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만은 아직도 노동자 10,000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은 독일이나 선진국의 2, 3배 수준이 되고, 특히나 OECD 국가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낙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서비스 진입 장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AI 등 첨단 기술에 활용한 새로운 안전보건 컨설팅이 이제 되고, 진단이라는 교육을 공급도 못하고 수혜도 받지 못하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건 하나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 선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선택 문제라든지 30년간 해온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할 게 아니라, 법령만 강화할 게 아니라 다른 실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사로부터 이제 환영받지 못한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돼요. 특히나 이제 법은 아주 잘 된 것 같은 보지만은 뭔가 한때는 둘 중에 하나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노동자도 뭔가 종이법 같은 느낌이 되고 사용자에게는 규제적인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나 생각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래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이 퇴보라든지 자긍심이 저하된다든지, 또 새롭게 등장하는 안전보건 유해 요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요즘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사업장 안전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도 아직도 이제 초동 단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은 어떤 거냐 생각되면,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혁신적 포용의 안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장 참여형 플랫폼 구축입니다. 발로 뛰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참여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험 생산자와 위험 노출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혁신 공감 책임 소통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안전에 관한 것을 당연히 꼭 지켜야 될 사항을 우리가 노사민정이 정하면은 그 아이템만큼 지키도록 하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안전대 매기, 그것이면 무조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단속을 해서 처벌하고 지키는 문화가 되도록, 맞아요. 안전보건에 관한 것도 보호구 착용 아니면 개구부를 확실히 구축한다든지, 안전대 매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협착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덮개를 씌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사민정이 정하게 되면 그 연도는 무조건 지키도록 하고, 그게 또 확행되면 그 다음 연도 몇 가지, 이런 문화를 좀 늦게 가더라도 뭔가 이렇게 문화로 확산되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면은 한번 정해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문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벌칙을 아무리 상향하더라도 노동자가 환영받지 못한 것은 이건 처벌을 집행하지 않았던 과거 습관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이제 발로 뛰어 한다는 것은 안전 문제의 답은 현장에서라는 이 경청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명된 것들은 추상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개별 사업장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산업 현장 급속도로 발달되는 제도는 항시 더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접근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너무나 양도 많고 또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즘 같은 4차 산업 시대에 안전보건 서비스 챗봇을 하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실시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밀폐 공간 작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매뉴얼을 챗봇이 알아서 탁탁 표준화된 걸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안전보건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까 57만 개 사업 정도, 아까 267만 개 사업장인데 그렇게 한 5분의 1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만 개소까지를 커버해야만이 우리가 산재 예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함께 단방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대상을 선정하고 일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런 대상이라면은 이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로컬에서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과학적인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서 이제 해결하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또 특히나 아까 외부 의존형 기술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스스로 체득해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 꾸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부 의존형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고 책임을 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전문가가 되고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민간 위탁의 품질 제고라든지 시장 원리에만 맞는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안전보건을 갖다가 사업주가 는 다양한 솔루션이라든지 방법들을 소비자가 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쉬운 말로 요즘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제도권 내에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래에 대한 복합적인 재난 대응도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마켓이 있으면은 오프라인 마켓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 되니까 온라인 마켓이 있는 것과 같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있다 하면은 명칭상 이 코샤라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코샤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화나 사진, 동영상을 문자나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안전보건 컨설팅이라는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이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디지털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서 네트워크 환경,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데보다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구축이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이 코샤 솔루션 시스템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삭기 작업이라 하면 여기 위험 요소를 3일,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이 작업을 한다면 3일 전에 이 코샤에다가 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주변 상황을 그대로 보내주면은 이 코샤에서는 전문가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작업 당일날 2시간 전에 자기 PC에 딱 아니면 핸드폰에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발품발이라 소위 표현을 했습니다만 쉬운 표현이다 보니 그랬는데 일일에 3개소 하면 적어도 이 방법으로 온라인화 일일에 8개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정형화된 것 같은 것은 아까 안전보건 챗봇으로 함께 되면 수천 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 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나 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로컬 지역의 안전보건공단의 지역의 브랜치라든지 민간 대행 기관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 직접 뛰어서 해결하면 된다. 미국에도 원격 진료를 실시해서 6주간 조사해 봤더니 11,700%가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특히나 복합적 안전보건 솔루션입니다. 여기는 이제 과학기술 사회문화재 아까 효용을 법칙에 따라서 또는 행동과학적인 이런 시도라든지 사회 규범을 만들고 이게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적용 가능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조직과 인력도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게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보면은 안전보건 조직에도 성과가 있고 효율도 높였습니다만은 우리가 특히나
안전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조직을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게 우리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산재 예방의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책임성 강화에 맞는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건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또 안전보건공단이나 공공조직도 기존의 조직에다가 플러스 온라인 안전보건 서비스라든지 연구, 교육, 사고 분석 중심의 전문 특화 조직으로 재편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디지털 조직화되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면 안전보건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전보건 공유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은 아까 민간 베이스라든지 대학교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안전보건이 수요자 중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연구는 당연히 현장 지향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고 예부 평가도 도입하는 등 연구 품질도 향상시켜서 실질적으로 현장이 작동하고 그걸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은 취약계층에 쉬운 말로 국가가 민간이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경영자까지도 이제 민간 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에 집중하고 교육의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야 되고 민간의 교육에서는 민간 스스로가 사업주 스스로가 노사가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다양한 질 높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4차 시대에는 유튜브라든지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콘텐츠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그걸 국가가 개발하면은 그 민간들은 그걸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튜브 가입해서 장소에 교육받지 않고 디지털 기업에 엄청 조회에 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활동하는 다양한 방식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는 정부나 공단, 대학교와 협회 및 민간의 안전보건 조직과 역량을 심층적으로 이제 우리 진단해서 역량과 기능을 효율과 공익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작동성 모니터링 및 행정을 조장하고 안전보건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만 이렇게 해주고 안전보건공단의 대학교 및 민간단체 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하고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는 지역 거점의 안전보건 교육 역할을 해준다든지 또 민간 안전보건 단체 등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역할이라든지 시장의 안전보건 주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전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우리가 안전보건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그런 문화가 돼서 지금까지 온 성과가 훨씬 더 불이 붙어서 진짜 그 스며들어서 전 국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 수준의 우리가 산재 예방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을 생산적 경쟁 하려면 말 그대로 포노 사피엔스답게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제 40대 이하는 막 이미 디지털 시대죠. 전문가가 됐는데 그 이상의 나이라도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안전보건의 표준을 전부 다 이제 디지털화로 변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4차 산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죠. 이제 그 국가적으로 하지만 또 안전보건 분야에도 이런 분야 인공지능, ICT, 빅데이터 같은 것을 전문가 양성해서 그분들이 사전 예측을 하고 신속한 대응에서 성과를 확산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더 우리가 서로 비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장착이 돼서 우리나라가 산재 예방이 충분히 되고 노동자로부터 환영받고 기업으로 또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이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